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 어드벤처 크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매물인데 아마 90년대 초반식이고요. 배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굉장히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봐도 예전 배의 느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거 지금 외부를 완전히 샌딩부터 해서 그 도색을 새로 하고 게다가 그 위에 폴리싱도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한 뭐 요즘 나오는 배들만큼의 깊이는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한 정도까지 굉장히 깨끗한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 전체를 다 했습니다. 한 군데 빠짐없이 하부부터 상부 끝까지.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면 스위밍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위밍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 여름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죠. 수영하고 올라와서 뭐 쉰다든지 뒤에서 의자나 테이블을 갖다 놓고 즐길 수도 있을 정도. 사실 그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크기가. 여기 뒷데크를 보시면 실제 리얼 티크입니다. 이 실제 나무 요거, 그리고 상태를 보시면 나무 상태 굉장히 좋아요. 두껍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샌딩해서 살짝만 샌딩하고 위에다 그 티크 오일만 도포를 한번 하시면 거의 뭐 새 것 같은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나무 티크를 깔았을 때 좋은 점이에요. 티크만 새로 정비를 해도 새 것의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실제 나무 티크가 깔려 있다.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여기 외부 수전, 샤워 수전 있죠. 데크 샤워. 요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평소 때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사용할 때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꽂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동파 때문에 물을 다 빼서 물이 이렇게 레버를 잡아도 안 나오는데 평소 같으면은 콸콸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외부 샤워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하고 놀기는 정말 좋은 배죠. 크기도 있고. 그리고 옆에 측면들을 보시면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고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이렇게 팬더 같은 게 비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국에서 배 도장을 정말 많이, 레저배 도장을 정말 많이 한 나름의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맡긴 거기 때문에 도장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데크는 한 이 정도. 앞데크 공간이 넓어서 앞에서도 외부에서 뭔가를 하기에 되게 좋은 배죠. 배를 타고 2층 조타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배는 조타가 1층과 2층과 둘 다, 그러니까 살롱과 그 브릿지 둘 다 조타가 되는데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은 이런 식으로 뒷데크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각종 계기들, 이 계기 같은 경우는 RPM 게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신품으로 좀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VDO 신품으로 다 교체를 한 상태고, 이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옅은 신품입니다. 그렇고 스로틀 레버하고 기어 레버가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요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신품으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 원래 그 소파의 배치가 이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형태로 바꾼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자의 그 수영 능력을 좀 더 키웠습니다. 요 위에서는 편하게 한 8분 정도는 큰 뭐 서로 부딪힘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로 돼 있습니다. 히터가 하나 있는데 조타석에 요 다른 사물체들이 들어오는 거 그 거리감을 파악하기가 조타석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하고 옆쪽을 볼 수 있는 요 CCTV를 달아서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상태도 여기서 이제 조타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엔진룸이 여기도 투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타석에서 보면 위에 비민이 포함되어 있고 캔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린용 천으로 되어 있죠. 요 앞쪽으로 쭉 나가보면 이렇게 나가보면 데크가 요즘 나오는 배들보다 굉장히 앞데크가 넓은 편입니다. 외부 데크가. 그래서 위에서 한 10분 정도가 올라가셔도 공간이 좁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넓은 데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 지금 블루투스로 앰프를 연결을 해서 배 전체 실내랑 요 야외 그리고 뒷데크까지 스피커가 저 한 개의 앰프로 다 구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트는 음악을 배 전체로 뿌릴 수가 있는 실내까지 모든 방까지 그거 되게 신경 써서 했어요. 여튼 그거 다 이제 스피커들 다 잘 나오고, 외부 앞데크용 스피커는 여기 2개 까만 거 2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뒷데크에서 앞쪽으로 가는 법은 요렇게 옆으로 따라서 옆에 이제 아일이 나오죠. 그 통로가 나오죠. 통로를 따라가면 앞데크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파진대는 사실은 썬베드의 위치예요. 썬베드 여기 놓으면 한 2분 정도는 전혀 굉장히 넓고 저희 집 침대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정도가 써도 어느 정도 다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시면
거치할 수 있는 앵커 홀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윈드라스가, 근데 윈드라스는 현재는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해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치 아래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 앞에는 앵커 체인 락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전부 다 지금 보수가 다 된 상태라서 갱코트까지 다 바르고 망가진 부분들 싹 새로 부수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요 정도까지 신경을 썼다는 얘기는 안에 실내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신경을 더 많이 썼겠죠. 저게 사실은 보이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를 냈으면 실내에 얼마나 공을, 이 배 전체에 공을 많이 들였는지는 아마 좀 배 아시는 분들은 가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보면, 실내는 뒷데크에서 물론 들어가죠.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수납장과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지금 장착을 해둔 상태예요. 요렇게 4V에 230A짜리 대략 한 5kW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환산하면 여기는 뭐 전기실 같은 개념입니다. 정비보다는 요런 충전할 것들이나 아니면 전자장비 같은 것들, 요런 것들 사실은 밖에다가 충전을 하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되게 깔끔해지죠. 그 아래쪽 보시면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앰프 설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거는 앰프 스위치, 메인 스위치고, 그 옆에 보시면 이 배 지금 인버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터를 통제할 수 있는 스위치와 그 인버터의 상태를 표시하는 모니터, LED 요렇게 지금 장착을 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전부 다 신품이에요. 늘 배를 작업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요 콘센트라 그러죠. 아울렛 요거 신경 많이 쓰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커버가 꼭 있는 제품으로 저는 쓰려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2구짜리로 장착을 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고급감을 이제 끌어올려주고 깊이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배 전체에 이제 조명을 요 뒤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위치 중에서 1로 스위치, 2로 스위치, 3로 스위치 정지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2로 스위치, 3로 스위치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배의 배선 같은 것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고 구역 배분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또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배가 나왔을 때부터 초기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스위치만 제가 새 걸로 바꿔놓은 거고, 여기 스피커 같은 경우도 신품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피커는 여기 하나, 둘, 거실에 2개, 그리고 방 있다 보시면 요 앞쪽에 방이 있는데, 방도 큰 방에 2개, 작은 방에 2개 해서 총 방마다 2개씩, 거실에 2개 해서 6개가 실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요게 오일이 먹혀지지 않은 그 생 나무 상태 그대로였거든요. 요거 저희가 티크 오일로 일일이 다시 샌딩하고 갈아내고, 티크 오일까지 먹여서 뭔가를 흘리거나 했을 때 이 그 변색이 안 되게끔 그 정도 작업을 다시 한 겁니다. 원래 상태 갖고는 요 정도 질감을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소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천을 완전히 다 새롭게 준비를 해서 교체를 한 거고, 위에 보면 천장 이제 흰색을 워낙 좋아하고 밝은 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 몰딩 같은 경우도 요번에 새로 이렇게 요 트림 같은 거 있죠. 트림 같은 것도 새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을 다시 했고, 등 같은 것들도 원래는 이 당시에 LED를 잘 안 썼어요. 해서 요 이번에 다 LED로 바꿔버렸고, MR16으로 가득 꽂았습니다. 요게 되게 내구성이 좋아요. 질감도 그리 나쁘지 않고 해서 MR16으로 다 준비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요 배가 얼마나 고급인지 알 수 있는 게 요런 것들, 천들, 보통 얘기하는 거 레자, 신세틱 이런 거 아닙니다. 실체 가죽입니다. 통가죽인데, 통가죽 한 장이 크게 이음새 없이 나오면 그 가죽 되게 비싼 거, 가죽 하시는 분들 보통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작업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요것들 보면은 가죽 한 판이 크게 통으로 들어간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돈을 아끼지 않고 그 당시에 만들어냈던, 그 당시 사회의 시대가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더 이제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때려 부었던 그런 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름 찾아보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고급 배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가죽 같은 것들도 이렇게 스티치가 있고, 요것들도 보면은 스티치가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스티치가 요거 이제 계기들인데, 계기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신품으로 지금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신품으로 교체를 했고, 작동에 문제 있는 것들 없고, 콤파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엔진과 관련된, 항해와 관련된 스위치들이 요만큼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무전기인데, 무전기 작동 잘 하고 있고, 요 스로틀 레바, 그리고 요거 스티어링 휠 둘 다 당연히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항해 여기서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따뜻하게 의자에 앉아서 바닷물 같은 거 하나 안 튀고 편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 실내에서만 항해를 했었고, 여기 지금 트림 스위치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트림 실린더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배에다가 그렇게까지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어서 일단 이것까지 작업을 안 했고, 이것도 필요하시면 작업은 됩니다. 돈도 뭐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는데, 여튼 현재는 작동이 안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시동을 옮기면 한번 걸어볼까요? 메인 스위치를 켜고, 좌연 엔진, 우연 엔진 스위치 켜고, 이 상태에서 ON하고 걸어보겠습니다. 한 발 걸렸죠? 또 한 번 우연.
바로 걸렸죠. 알람은 이제 사라졌고, PM 같은 경우도 리스폰스 당연히 괜찮죠. 올리면 이런 식으로 프란시얼 RPM 게이지 요것도 작동을 잘 하고 있고, 가운데 두 개 RPM 사이에 차이 편차를 보여주는 거죠. 요것도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RPM도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수 게이지 요것도 센서까지 다 바꿨기 때문에 이거 한동안 문제 일으킬 일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러더 인디케이터 작동을 잘 하고 있고, 여튼 모든 게이지는 다 작동을 잘 하고 있다. 요 가운데 보시면 요즘 어느 구역에 어느 등들을 켰는지 껐는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시거잭이 하나 여기 꽂을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고, 옆에 보시면 요거 이제 메인 스위치 서킷 브레이커들이죠.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준비가 돼 있습니다. AC 같은 경우는 신품으로 다 교체를 했어요. 사이즈 맞는 것들을 구해서 교체를 했고, 요것들도 지금 스위치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한동안 계속, 아마 보통 이거 바꾸면 10년 이상은 쓰죠. 여튼 문제가 없이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뜯어가지고 분해를 해서 접점 같은 것들 확인하고 안 되는 것들은 소재를 다시 해서 꽂은 겁니다. 가만히 놔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위쪽 보시면 이렇게 이제 LED들로 배가 구역의 스위치들을 온 오프를 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 좀 뭐라 그럴까, 뭐 비행기 칵핏처럼, 저 비행기도 탑니다만은 그거랑 좀 흉내를 많이 내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들 배열을 드러내놓고서 과감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커런트, 전류죠. 전류가 얼만큼 쓰고 있는지, 충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것들 준비가 돼 있고, 포도 다 작동을 합니다. 심지어 요거 작동되는 배들이 연식이 좀 되는 배들 중에 좀 흔치 않은데, 요것들도 다 기능 복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먼지가 좀 껴서 약간 뻐르륵거리는데, 요거는 앞에 유리 세척만 하면 거의 없어지니까 뭐 염려하실 거 없고, 또 요거 보면 요게 차트 테이블인데, 차트 테이블이 이따 실내에도 요 소재를 썼지만 패브릭입니다. 요즘의 추세가 그 레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신세틱 계열 같은 걸 안 쓰고 패브릭을 점점 쓰는 추세예요. 자동차도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고 해서 요거 이제 요즘 추세에 맞춰서 그 하늘색 같은 거죠. 뭐 나와 있기로는 스카이블루라고 나와 있는데 색깔의 이름을, 여튼 요런 걸로 패브릭으로 맞췄고, 요거를 드러내면 아래쪽에는 요렇게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차트 같은 거 원래 넣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옆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아울렛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옆이 검은색이니까 검은 톤에 맞춰서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USB 한 구에 아울렛이 3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린 에어컨이 여기 지금 사롱이 하나, 그리고 안방에 메인 유닛이 하나, 그 메인 유닛과 연결되어 있는 서브 유닛이 작은 방이 하나 해서 각 방마다 전부 그 공간마다 마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컨은 예전 거긴 하지만 작동 확인하고 프레셔 확인까지 했는데 전부 다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고, 이번 여름에도 잘 썼어요. 냉장고는 이렇게 뭐 간단한 이런 것들 지금 쓰고 있고, TV가 이게 아마 50인치쯤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벽에다가 지금 매립을 했고, 밑에 보면 스피커인데 이거야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여튼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TV 여기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쌀용은 부엌 쪽으로 왔는데, 냉장고 아래쪽에 부엌용 작은 냉장고 있고, 위에 쿡탑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쿡탑, 그 열이 올라오는 인덕션은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전자레인지가 있고, 수납장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열어볼게요. 거든요, 이 배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게 수납장이 이런 식으로 있고, 위에도 또 있습니다. 또 있고, 여기도 다 수납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창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커튼도 이렇게 일부러 요걸로 한 거예요. 약간 비치는 요 흰색으로 커튼을 쓰면 외부에 빛이 있을 때 내부는 안 보이지만 그 배 자체를 되게 밝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쓴 겁니다. 하고 싱크대 이런 식으로 2개 이렇게 수전이, 그리고 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짜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 새로 작업을 한 거고, 벽부터 가구부터 모든 걸 다 새로 작업을 한 겁니다. 바닥재도 이런 바닥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요 조명 예쁘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튼을 방에서는 이걸 쓴 이유가 늦잠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밝은 걸 써버리면, 아까 저기 주방이랑 같은 걸 써버리면 해가 뜨면 방이 되게 밝아집니다. 해서 요 빛이 비치지 않는 요 암막 커튼 같은 걸 쓴 겁니다. 그 요거 창 같은 경우도 이거 완전히 다 빼내고 폴리싱까지 다시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빛이 납니다. 실제로 요런 식으로 빛이 나고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일이 다 빼서 폴리싱까지 다 한 겁니다. 요런 식으로 유리도 굉장히 지금 투명한 편입니다. 요것들 다 이제 수납장들 요렇게 준비가 다 돼 있죠. 여기 한 구역, 저기 2번째 구역. 침대는 요렇게 2분이 쓰실 수 있게 싱글 2개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납장, 위는 옷걸이용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서랍장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옆방, 제일 큰 방.
가기 전에 화장실에 먼저 가볼까요? 화장실 가면 여기 지금 헤드, 변기죠. 변기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전동식입니다. 얘는 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립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면용이고 이런 거 수전 같은 것들 사실 저 이런 거 독특한 깔끔한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샤워용으로 하나 따로 쓰고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폭포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노즐이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다 수입을 해서 일일이 바꿔서 넣은 거고, 요런 거 샤워 헤드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나름 썼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 예, 여기는 커튼이 하얀색인데 어차피 저 흰색을 써도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는 않아요.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은 프라이버시는 유지가 되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실내는 밝게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일부러 저걸 썼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격자 나무판 있죠. 요 밑으로 이제 샤워 같은 걸 하면 물이 빠지고 요게 이제 빌지 펌프가 뽑아내는 시스템인데 요것들도 새로 싹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구성 되게 좋고 모양새도 예쁘고 나무판만 해서 요 정도 만들어서 요 마감을 낼라 그러면 이 티크거든요. 요것만 해도 100만 원 넘습니다. 요즘에 만들라 그러면. 이물질 같은 거 청소는 편합니다. 요거 위에서 한번 걸러지고 이물질 청소는 아래쪽에 빌지 탱크 따로 하나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 청소도 되게 쉬운 편입니다. 이게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저기 커다란 거울 있죠.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거울 옆에 테두리 부식 같은 거 없이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걷어볼까요? 걷어내면 이렇게 창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도라든지 반짝인 그 유리의 투명함 같은 것도 굉장히 뭐 신품 준할 정도로 저희가 뽑아냈습니다. 다시 요거 작업만 해도 한 4일 걸린 것 같아요. 창 다 뽑고 폴리싱하고 다시 끼는 데까지 4일, 5일 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천장 보시면 여기 아까 차트 테이블 마감이랑 같이 패브릭으로 준비를 했어요. 질감도 좋고 여러모로 작업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스피커도 여기 방에도 하나, 2개 달려있죠. 그 배 전체에서 어딜 가나 음악의 흐름에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신경을 이제 많이 썼어요. 작업할 때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수납장이 이런 식으로 위에 옷장, 서랍장, 그리고 여기 벽들 요 거의 지금 비어 있을 텐데 요렇게 해서 수납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전부 수납입니다. 해서 요런 식으로 거의 지금 비어 있을 텐데, 옆에 보시면 요 벽 있죠. 벽이 아니고 여기 에어컨 스위치가 달려 있고, 또 하나는 멀티탭, 여긴 또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맞춰놨어요. 2구짜리 여기 스위치, 불 끄고 와서 자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이 깨버리니까 바로 여기서 누운 상태로 켜고 끄고를 할 수 있게. 침대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누워서 주무시는데 전혀 넓죠. 공간 남습니다. 애랑 어른이랑 같이 뭐 3명 정도가 같이 누워도 큰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침대 가지고 있습니다. 샤워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여기도 헤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변기가 있어야 되는데 변기가 하나 있을 때마다 관리할 게 하나 늘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그냥 과감히 줄여버렸습니다. 기존의 변기를 철거를 하고 완전한 샤워실 혹은 그 옷 갈아입는 공간들이 사실은 놀다 보면은 배 써보시면은 필요하거든요. 탈의실. 그 개념으로 만든 게 이 공간이에요. 변기를 없애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때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용하기가 더 편해지죠. 크기는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구조도 똑같은데 다만 변기가 있냐 없냐 그 차이만 있고, 벽은 흰색 톤에 천장 보면 천장 이거 천가리 새로 싹 한 거거든요. 요거를 레자 썼습니다. 그 실제 가죽을 쓰고 싶은데 실제 가죽은 물에 저항성이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튼 마감을 새로 싹 한 상태입니다. 밖에 모습은 요 정도 보이겠네요. 살롱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의 개방감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뒷데크, 날씨 좋죠. 요렇게 돌아보면 창들이 뭐 요즘 배만큼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함이 있을 정도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도 좋은 편이에요. 공간감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엔진룸을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엔진도 저희가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룸 뒷데크 아래쪽에 있고 해치를 열고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스타필러 3208 쓰고 있고 3208의 베리에이션이 아마 3가지 4가지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력수가 높은 425마력인가 435마력인가 그랬을 거예요. 인터쿨러 달려있고 터보까지 달려있는 제일 마력수가 높은 엔진입니다.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부품들 일일이 탈거를 해서 인터쿨러 청소랑 그 다음에 한쪽 워터 자켓이 터진 게 있었어요. 위에 그 가스켓이 터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일이 되게 큽니다. 큰 공사를 하는데 그것만 하고 덮기는 아쉬워서 엔진 도색까지 새로 이렇게 다 한 상태입니다. 거의 엔진 한 70% 정도 다 깠습니다. 그리고 터보까지도 저희가 다 요 터보 분해해서 소재를 한 상태고, 인터쿨러도 다 분해해서 소재를 했고, 요런 것들 전반적으로 상태 보시면 요거는 25년 11월 달에 교체를 했다고 제가 메모를 남겨놓은 게 있네요. 연료 필터입니다. 요렇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기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버터를 이렇게 신품으로 이제 설치를 새로 했고 꽤 큰 겁니다. 안에 그 트랜스포머가 달려 있어가지고 효율이 약간 낮을지는 모르겠으나 전기는 스위칭으로 나오는 인버터보다는 더 괜찮은. 이 트랜스는 뭐냐면 기존의 이 배가 110V AC를 쓰는 배였어요. AC로 220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220을 써서 요 인버터 트랜스를 거쳐서 저기 마린 에어컨 유닛 두 개가 보이죠. 이쪽에 요쪽으로 전기를 공급시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전기 온수기, 그리고 항해 중에도 이것들 다 이용 가능합니다. 웬만큼은 이용 가능해요. 인버터 용량도 충분하고, 그리고 알터네이터가 계속 배터리 충전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이 다 가능하다는 거를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거 V 드라이브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정비는 다 끝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혼을 많이 쏟았던 배인데 아쉽지만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잘 배도 보여드리고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